76쪽에 하겠습니다. 즉 궁성 이야기 오늘 좀 하고, 제가 프린트물 궁성 이야기 하나 드렸죠. 요거 참고하고 하시면서 76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들으세요? 아, 지난번에 중국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으셨습니까? 책의 76쪽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궁성 얘기 요거 좀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못했던 우리 그 각각의 오행에 이제 많고 적음에 있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있는지, 그다음 또 많고 적음에 있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용신 찾기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통변이라고 보시면 되는 오행에 대한 통변입니다. 많고 적음.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6쪽에 궁성 이야기, 건묘화실과 궁성 이야기죠. 위에는 건묘화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묘화실이라는 내용은 그 한자로 되어 있죠. 건이는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뿌리 건자고, 그 다음에 묘는 싹입니다. 싹. 뿌리에서 싹이 트고 싹묘자입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 결과를,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인데, 요걸 이 건묘화실을 연월일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월일시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위쪽에 보면 무척편 제일 상단이 건이라고 되어 있죠. 무척편에서 건, 묘, 이제 화실, 이런 요 내용을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 기성전결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뭔 말이냐고 하면, 건에서 출발해서, 그죠? 묘의 과정을 거쳐서 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 인생의 결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주는 나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월은 내가 좀 더 자랐을 때, 조금 자랐을 때에 이제 이 청년기를 이야기하겠고, 이제 이 화란, 그 화란은 좀 더 중년 시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노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 연주를 내가 어린 시절에는 연주의 두 글자를 아주 주도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청년기에는 월주에 있는 천지의 두 글자, 간지의 두 글자를 주도적으로 쓴다. 또 이제 결혼 이후에는 이 일주죠, 일주. 그 일치가 중요하니까 일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써해주고, 노년에는 시주가 이제 주도적으로 써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는 것도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는 뿌리라 해서 우리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가, 내가 있는 뿌리,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묘는 이제 이 월주는 사회적 공간, 그죠? 도시적 공간을 이제 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이제 내가 앉았는 자리니까, 그죠? 집, 가정을 뜻하기도 한다, 일지는. 그 다음에 이제 실은 어딥니까? 대문 밖, 외국, 시골, 이렇게 보기도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응용을 보는 것은, 이제 이 명을 놓고 볼 때는 뿌리에, 예를 들어서 뿌리에 해당하는 연애, 그죠? 연천간에 만약에 요 이제 이 연천간, 그죠? 간지니까 위에가 이제 이 간지, 밑에가 이제 간지, 이래 되니까 천간과 지지. 여기 이제 국가대표, 나라, 국가. 그 다음에 이 국가보다 작은 규모의 사회, 큰 사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있는 자리, 깔고 앉은 자리니까 집. 여기 이제 이 대문 밖, 시골,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인성이 뭡니까? 문서.
문서로 가정합시다. 그냥 문서로 이야기합니다. 문서가 여기 있으면 국가 관련된 문서, 그죠? 여기 있으면 시골 문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관이 있어. 관, 명예 이런 게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뭡니까? 국가 관련된 관은 조직이잖아. 조직, 그죠? 조직, 직장 이런 거잖아. 그런 게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 그죠? 여기 또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큰 대기업 정도 이렇게 보시겠죠. 이렇게 본다. 안 그럼 여기에 있다면, 관이 여기에 있다면 내 집 부근, 동네, 또 여기 있다라면 시골, 또 아니면 또 외국도,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또 이것만 보는 게, 지금 여기서는 근묘화실적 얘기입니다. 근묘화실적 얘기가 이 궁으로 또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오행의 글자와도 같이 봅니다. 만약에 이 목에 해당되는 게 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화에 해당되는 게 내 관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크기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문서나 만약 인성이라면 인성 문서는 그러면 어떤 문서, 또 내 명예라면 어떤 명예, 명예가 화라면 어떨까요? 대단히 빛난다, 빛나 보인다, 훤하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명예를 다 알겠구나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천지가 구분을, 여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이잖아요. 위에는 양적 하늘 기운적인 공간이라고 했잖아. 위에 뜬 것은 남들이 다 알만한 거, 다 보여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지에 있는 것은 남들은 모르지만 현실적인 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근묘화실은 근묘화실, 그 나의 어린 시절,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근의 자리는 나의 국가급, 그죠? 또 부모 조상 자리, 그죠? 만약에 여기 있다면 만약에 여기 재물이 있어, 그럼 그 재물은 누구 거? 우리 조상님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정제나 편제가 떠 있어, 정제가 있어 밑에, 그럼 뭐 부모님 재산 좀 받겠네 이거예요.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급제가 떴어, 내게 알겠네. 형제들하고 다툴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비견이 뭐고 급제가 뭐고 식상이 뭐고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 것들 싹 조합해서 이제 통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묘화실적으로 통변한다는, 그 통변한다는 게 이 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명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고생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운 것이 이제 식상이면 상관이면 뭐 이런 배운 것을 접목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관이라면, 상관은 뭡니까? 상관은 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상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뒤 없는 거라 하거든. 관이 뭡니까? 규정, 규칙, 틀에 묶인 거, 직장 이거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에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관이 위에 있어. 여기든 상관이 있어. 그럼 상관은 조상 자리에 상관이잖아. 그럼 우리 조상님이 한판 뒤집어 엎었겠네. 뭐를? 국가를. 그러면 역적 아니면 충신이겠죠. 그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관이 위에 떴어. 위에. 그럼 이 사람은 성품이, 상관은 어떤 규정의 틀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라. 그죠? 그럼 상관이 위로 떴어. 이 사람은 성질을 참을 게 아니고 터져버리는 게 되거든. 뒤 엎어볼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대단히 그 규정에 의해서, 그 틀에 의해서 내가 죽고 일 안 한다. 그 막 달라들고 판을 뒤 엎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도 이래 있습니다. 밑에 있다. 그럼 어떨까요? 뒤 엎지는 뭐하고 참죠. 참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통변할 때는 여자들 보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속에서 열 받아갖고 이 뇌출혈도 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속에 화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장간이나 지지에 상관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도 터져야 돼요. 이제 그걸 보면 아는 기라. 아, 이 사람 상관 때문에 이렇게 속병을 앓고 있는지, 그죠? 안 그러면 편관의 억압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걸 터주는 사람부터만 겉으로는 그냥 내가 막 허폐가 뒤비져 죽겠다. 캐사도 지성질 다 부리니까 이 사람 괜찮고. 근데 진짜로 허폐 뒤비져가 막 죽겠다. 열병, 속병이나 죽겠다 하면 이 사람들은 지지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통변을 의해야 됩니까? 술도 한잔 묻든지 어때 막 풀어라. 그럼 대화해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라. 어쨌든 간에 내 속에 있는 끄잡으면 내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내 남자한테 내가 끄잡으면 내게끔 자리를 깔아주든지, 그럼 그 사람 이야기하고 나면 막 시원하다 하면 가요. 이런 게 통변이에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통변이 되는 거죠. 용신을 찾아주는 거고. 여기 이제 금묘화실적 표현으로 보면서 한다. 여기 이제 금묘화실 이야기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조금 엇나갔습니다. 그 금묘화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큰 그거 없이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되신다고 보고. 자, 밑에 궁성 얘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묘화실도 중요하지만은 금묘화실보다는 지금 우리가 육친의 궁성 얘기가 사실상 우리가 명을 보는데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오늘은 궁성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 76쪽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8개의 궁이 있습니다. 8개 궁. 요 8개의 궁에 있는데, 자, 제가 이거 하나 더, 이거. 궁성 이야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거예요. 자, 책에 요 보면, 위에 간지라고 해놔놓고, 제일 우측편 요 칸에는 마음, 생각, 정신적 환경이라고 해놨습니다. 요거는 천간의 글자들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간의 것들. 천간은 기운, 우리 명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을 영향을 주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정신적 환경을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지에는 현실적 환경, 현실적 환경, 행위, 일어나는 일,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지장간에 있는 것을 내용을 보고 현실적 내용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들의 구체적인 내용물이다, 이제 이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장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장간에 갖고 우리가 지장간은 뭔지를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장간 속에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재적인 능력도 되지만은 잠재적으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매일 매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건드려지니까 그게 변화하는 것 때문에 그 글자들을 건드려지니까 튀어나왔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이제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에는 연주의 궁은, 그죠? 연주의 궁은 조부 해놨죠. 나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고, 궁이고, 지지에는 이 조모죠, 조모. 위에 천간은 또 양이고, 지지에는 음이다. 이제 이런 음양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환경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이게 연주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들은 다 되게 어린 것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진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명리적으로 봐도 사실은 여기는 물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주 옛날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보고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요. 또 여기서 같은 궁자리니까 우리 조상님들을 한번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조상님들이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상관은 뭐 뒤엎는다고 했는데 또 다르게 또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그 자유롭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워하는 거. 그죠? 자유를 즐기고 내가 어제 뭐 회사에 얽매여서 한 군데 얽매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 형제입니다. 나의 부모 형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월주는 그 밑에는 직장,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직장이나 뭐 사회적으로 써야 되는 글자들. 그죠? 거기서 월에서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는 배우자 해놨습니다. 그죠?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이기도 한 나의 배우자는 어떻다.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이지만 내가 깔고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는 정신적인 아까 홍과 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 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통변하는 과정에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화에 만약에 있는 요 자리가 사화다. 이거 다 놔두고 사화다. 밝은 사람이겠구나. 훤한 사람이겠구나. 굉장히 그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또 활동성 또 남들하고 잘 사는 그런 성격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래도 보지만 그죠? 여기 건 내 정신적인 것이고 요는 내 몸이라 혼백이니까 만약에 요 글자가 사해 충을 딱 때리면 내 몸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 궁으로 볼 때. 그 다음 배우자. 이제 배우자가 아니고. 그 다음, 그렇지. 이 자리를 이제 배우자로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주는 나의 이제 노년기이면서 이제 이 자식. 그죠? 자식 본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궁과 궁성 얘기잖아. 궁성 얘기. 그죠? 지금 요걸 말하는 것은 요걸 전부 제가 이 궁에 대한 거, 이 자리가 궁. 이 자리를 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십성을 배우잖아. 그죠? 십성. 그 성들이, 이 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명리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급제가 이 궁에 들어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급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상관이 여기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통배를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제가 여기 있으면 아까 근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정제가 있어. 그럼 여기의 정제는 정제를 제물로 본다면은 여기 누구 제물입니까? 그렇지. 여기 제가 있던 정제는 큰 돈은 아니잖아요. 현금성 제물 큰 돈은 아니죠. 여기 있던 이건 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는 내가 벌어서 가질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돈은 나의 부모 조상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형제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근데 급제가 있어. 그럼 형제와의 급제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궁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명에서는 식상이 자식이잖아. 그죠? 식상이 자식이면은 여명에서는 식상이 자식인데 자식이 만약에 여기에 식상이 있어. 식신이 있어. 여기도 식신이 있어. 여명이 있어. 그럼 사회적 공간에 그다음 부모 자리잖아. 부모 형제 자리야. 부모 형제 자리에 식신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형제 자리에 식신이 있다는 건 내가 부모 형제를 내가 자식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성은 엄마잖아요. 자식 자리에 인성이 있어. 그럼 어떤가요? 인성이 있어. 그럼 이 자식이 나의 엄마 행세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이 궁성 얘기예요. 그럼 나한테는 만약에 여기에 또 인성이 있어.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십성 중에 길성과 흉성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길성은 만약에 여기 그래 인성이 있어, 정인이 있어, 정인이 있으면 그러면 이 부부 궁자리를 했잖아요. 궁자리가 그럼 이 인성이 나의 인성이니까, 그죠? 내를 이끌어 나간다. 인성은 나의 엄마격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나의 배우자가 내 엄마격이네, 이런 거죠.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이제 궁성으로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붙여서, 그죠? 제가 이제 드린 걸 메모해 드린 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이란 천간을 이야기하죠. 연천간. 연간에 있는 글자를 보고 명을 탁 펼쳐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알 수 있다. 그죠? 그 사람의 첫인상을 알고 첫 이미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천간에 있는 글자가 내 스스로도 남들에게 들어 보여지려고 하는 첫 이미지, 내가 첫 만남 속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대화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사람한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미지. 자, 만약에 여기 인성이 있어요. 정인이 있어. 정인이 있으면 글과 학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육신적으로는. 그래 이제 정인이 여기 있다라면 이 사람은 남들이 보면 이 사람 벌써 저 사람 학자구나. 이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남들이 봐도. 또 내 스스로가 남들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내가 학자임을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라는 거죠. 정인 또 마음 씀씀이가 배려하면서 내가 어머니 격으로서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연천간에 있는 글자를 보면 저 사람이 첫 인상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보여지는 첫 인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는 어떠세요? 조상님의 유전자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조상님의 유전자. 그 다음에 이 명의 속마음. 그 다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속마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속마음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이제 상관이 들어있어. 상관. 흉성이 들어있어. 그 흉성이 들어있다면 일단은 만약에 편제는 좀 너무 흉흉하게 그런데 편제면 좀 어떻습니까? 큰 돈이잖아. 큰 돈. 그 다음에 횡재성 재물 이런 걸 뜻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성이거든요. 굉장히 이 스케일이 좀 큰, 그죠? 얼렁뚱땅하면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성향들이거든. 그러면서 실제 것보다 내가 좀 더 크게 보여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도 편제적인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연지에 편제가 있어. 내가 그것을 큰 재물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또 내 그 편제적 유전자를 갖고 있다. 편제적 유전자, 사업적인 기본적으로 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어떤 유전자적 자질을 갖고 있다. 얼렁뚱땅하거나 이런 거, 사업가적인 그런 걸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속마음이니까 한 잔 땅미 갖고 대화해 보면 나오겠죠. 한 잔 땅미가 대화해 보면 속에 있던 마음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천간이거나 안 믿어. 한 잔 안 믿어. 그냥 앉아 이야기, 얼굴만 봐도 나타나는 거고. 그죠? 나타나는 거고. 그렇다. 나중에 임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월천간에 있는 거다. 월천간은 직업적 성향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사회성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상야망을 펼치고자 한다 하는 거. 이상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십성은 사회 공공의 것으로 활용한다. 그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여기 어떤 데. 사회성, 어떤가, 만약에, 인성이라면 글과 학문을 뜻한 거. 글과 학문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쓴다. 내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관성이라면 내 명예, 직장, 이런 걸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쓴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이상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거다. 그러면 그 이상 야망이라 하는 게 이 명예, 만약에 이상 뭐 명예를 높이라, 관이라면 명예를 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편제가 떴어. 아 그럼 뭐 재물을 좀 그래 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편제가 떴다면 어떡할? 그 사람은 사업성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을. 그다음에 월지는 사회적 환경, 사회적 실질적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직장의 환경,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그다음에 가정의 환경, 나의 어릴 적, 그다음 육신으로 사회생활하려는 마음, 육신으로 사회생활하려는 마음. 아까 말한 인성 같다면 내가 글과 학문을 가지고 했는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 관성이라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그다음 식신과 식신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전문적 기술을, 전문적인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다음 상관이라면 상관의 장점은 이 언변이니까, 그죠? 그것을 쓰려고 한다. 자유로고 프리랜서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지는 나의 기본적 성향, 나의 성향이죠. 내 혼과 백이라 했으니까, 생각과 실체적인 몸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여기는 이제 이 아까 부부 공자를 했으니까, 그죠? 일지는 나의 기초, 기본적 성향을 말한다. 자, 여기서 그 옆에 연월은 남에게 보여지는, 그 보여지기 위한 것, 이런 거거든요. 연월에 있는 거는. 연월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로 포장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일시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한다. 그대로. 일과 시에 있는 거는 그대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연월에는 조금 포장하고 뒤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일지는 나의 기본적 성향이다. 아까 이제 배우자 자리라고 했지만은 여기 있는 만약에 내가 여기 평관을 깔고 있어. 그럼 이 평관을 깔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 공자는, 그러면 나는 집에 평관이 하나 있어, 이거잖아요. 집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평관이 있어. 그러면은 집에 있을 사람이 누구 결혼하면은 집에 있을 사람이 부인이든 남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든 남편이 평관이 집에 떡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 집에 안 들어가고 벨벨 주위를 돈다.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신강자와 신약자는 완전히 다르죠. 신강자는 그래도 들어가야지,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강자는 무서워, 겁나요. 그래서 집에 이제 안 들어가고 돈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내가 그런 것도 이제 해석되지만은 여기 나의 성향이다, 이 말이야. 나의 기본 성향이다. 내가 신강자면 어떨까요? 내가 신강자인데 내가 평관을 깔았어. 그럼 남들이 내가 기본 성향이거든요. 신강자가 내가 평관을 깔았어. 그래 내가 호랑이를 올라타고 앉았다, 이면 평관은 제가 법무로 만나지 말아야 될 신약자는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 범과 같다라고, 그죠? 엄격계를 만나는 범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걸 간디 건너면 뭐 좀 깜짝 놀랐지만은 또 대처 가능하잖아요. 여유 있을 거고. 되게 겁만 나들 막 기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 신강자는 내가 평관을 깔고 앉았으니 남들이 나를 볼 때, 저씨 호랑이 또 깔고 앉아있네. 그게 나의 성향이기도 하다 말이야. 그래,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은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이제 그렇게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로만, 그래서 항상 뭔지는 절대로 하나로 고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명리는. 그게 정답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시간지는, 시간은 나의 취미 생활, 그 다음 개인사 생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세상에. 그죠? 취미 생활, 나의 개인사 생활. 만약에 여기 인성이 있어. 노년에 인성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개인 생활이나 취미 사생활을 뭘 할까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처럼 배우긴
배우고, 그죠?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많이 쓰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상일위 기격이라고 써놨는데, 편제평관이라는, 편제평관은 말년에, 그래, 마지막에는 꼭 그 뜻을 이룬다라는 거거든. 이게 아까 기성정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 기성정결이 뭡니까? 이게 끝에는 꼭 욕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여기 평관의 흉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평관의 흉성이지만은, 봉사직, 또 임시직, 선출직, 이런 명예를 뜻하거든요. 그런 것을 꼭 나중에는 한판은 이룬다. 그 사람은 목표를, 삶의 방향성의 목표는 그거다. 기성전결. 그죠? 내 인생의 목표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걸 물론 변화하는 어떤 환경을 봐야 되지만은, 여기 하나만 있다가 굉장한 그 뜻을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에 또 때가 오는 거잖아요. 계속 변하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귀격이라 한다. 편제도 마찬가지죠. 편제. 근데 다른 관이 없어야 돼요. 거기 하나만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일위는 위에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하나만 딱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고. 편제도 마찬가지고. 편제도 하나만 딱 있으면 좋다. 그 뜻은, 편제는 뭡니까? 내 한 방에 큰 뜻은 큰 돈을 벌어야지라는 거거든요. 그걸 언젠가는 이룬다. 그런데 언제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때가 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오잖아요. 그죠? 오면 그때 다른 게 준비되어 있을 때, 신강자가 식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죠? 식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과잖아요. 내게 결과는 없지만은 그 결과가 딱 오잖아. 그러면 그때 한 방에, 특히 신강자 준비. 그래서 신강자는 제가 준비된 사주라고 하고, 한 방에 크게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 다음에 시간은 자녀궁이라고 하죠. 자식. 근데 시천간에는 자식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인성이 있어. 아까 인성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식의 인성이 시천간에는, 내가 노는 환경도 인성적 환경이지만 내가 자식한테 바람도 인성적 환경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만약 편제라면 자식에 대한, 정말 참 큰 사업을 해서 돈이라도 좀 벌고 잘 살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되고. 자, 그 다음 시지, 땅에. 시지는 시지에 있는 십성으로 보고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야망, 또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 취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그 자기만의 비밀, 그래? 그걸 이제 시지에 있는 글자를 보고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자기만의 비밀이라나, 그 다음에 뭐 야망이라나, 이걸 본다면, 만약에,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여기 잘 나오네. 상관이 여기 있어. 그럼 상관은 뭡니까? 불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어제 턱매이지 않고, 규정 규칙에,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노후에는 나는 참 불이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또 나가서 해석을 보면,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요 불이하게 살 수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본 명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불이한 걸 쓰기 위해서 이 운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와 충이 탁 나가 있어. 충이다. 그 집 나와서 혼자 생각하는 이거잖아요. 집이 깨졌다는 얘기거든. 그죠? 집이 깨지고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생활한다. 이렇게도 그 환경에서 한 칸만 우리 상식적으로 명리를 배운 기초적 상식으로 그죠? 이렇게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지지에 그 지지에 시의 지지에 비겁이 있으면은 거기에 비겁이 있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뺏기는 거야. 비겁은 경쟁자죠. 비겁이 경쟁. 지지에 있으면 잠시만요. 지지에 비겁이 있으면 나는 어디 있으면 천간에 있잖아. 지지에 있는 비견급제들은 나를 도우기 위함입니다. 도우기 위함. 근데 천간에 있는 것보다 지지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지에는 내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비견한 급제는 많이 있으면 급제는 그렇죠. 급제는 나를 도우려고 다가왔는데 분명히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급제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 하면 돼. 근데 통변이죠. 그게 통변인데 급제가 있어. 그러면 노년에는 그러면 이 재물이 나가겠다 생각지도 않은 곳이 자꾸 재물이 샌다. 그래서 재물 혹시 그런 관계에 있다면 급제는 누구 형제잖아. 내 형제 자매들이거든. 내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급제라면 재물에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걸 빠져나간다. 그러면 아예 내가 급제 값을 치르라. 조건부로. 자들이 언니 어떻고 저떻고 엄마 어떠죠 이래 해서 사사사살 이제 우호적으로 다가와서 재물을 빼먹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렇다면 이제 우호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대가를 내가 오냐, 네 이거 하면 내가 얼마 줄게 치러버려라. 이런 거죠. 그렇게 이건 급제를 급제. 천간에 만약에 급제 떴다. 천간에 급제 뜨면은 밑에 거는 도와주러 와서 그렇지만 천간에 거는 그냥 우리 소위 눈티 맞는다잖아요. 뒤통수 바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급제는 위에 급제가 있으면은 몸도 다칠 수 있어요. 그 일시적 상황에서 그 돈도 재물도 재물. 몸 다쳤어 병원에 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급제적 환경이다.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거기 시간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급제면은 급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십성을 해석한다고. 시간에. 예. 예.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십성을 해석한다는 거는 예. 위에 급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해석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급제를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만약에 길성으로 보는 그죠? 길성으로 본다면은 정인, 식신, 네가 네가 공부를 하든 기술을 하든 뭔가 하나를 열심히 꾸준히 해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야. 그다음에 정제, 네가 참 철두철미하게 토박토박 뭔가 토박토박 벌고 거짓없이 부부만 어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다음 또 정관, 네가 어디 한 군데 탁 직장생활 꾸준히 오래 해라. 네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최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견급제는 그게 아니거든. 비견급제의 그 특성의 직장성이나 직업성은 그 옆에 있는 글자를 봐라 이래요 원래. 그 비견급제는 그런데 급제는 야 너 다른 데 가서 돈 좀 뺏어 온다 이런 거 빼야 돼. 도둑놈 하러 가는 빼야 되거든. 그거는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상황에 맞는 통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급제가 있으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다. 그 상황에 맞는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편관일 경우는 편관? 네, 편관일 경우는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말년의 마지막에 꼭 뜻을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본인이 말년에 그 뜻을 이룬다 그렇게도 되고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계속 확장 해석은 할 수 있죠. 고정되기는 보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만 있다. 그죠? 하나만 있으면 기성정결인 측면에서 그 사람은 그것을 끝에는 꼭 그걸 이루려고 한다.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는 속에서도 그 사람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성향을 보면 끝에는 꼭
편관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성정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꼭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살짝 이제 바꿔서 본다면은 자식이 편관적 기대 심리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